네, 초대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제 4월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각 학교의 그 코로나 상황은 또 어떤지 좀 궁금한데, 우리 오늘 강의해 주시는 모비아 선생님 학교는 상황은 어떠세요? 저희도 뭐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번갈아 가면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연구회에서 미술교과 선생님께서 수업사를 나눔해 주시는 건 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도 되고, 그 AI 융합 교육의 시대에 그 다른 교과목이 어떤 예술 교과목이랑 융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되게 강하고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워서 또 잘 시도를 못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선생님의 수업 사례가 많은 선생님들에게 좋은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AI 선도교사단에서 선생님 뵙기 전에, 맞아, 우리 연구에 먼저 이렇게 가입을 해주셨는데 미술교과라서 굉장히 반가웠었고, 얼굴을 그때 AI 선도교사단 회의에서 같은 팀이 돼서 이렇게 뵀었는데, 그때 말씀을 하시는 되게 깊이가 있게 느껴졌어요. 저한테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 한번 수업을 나눔 좀 해주세요 하고 많이 졸랐었는데, 드디어 오늘 선생님의 수업사의 나눔을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피곤함을 이렇게 좀 이겨내시고 이렇게 직접 수업사의 나눔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아니면 좀 피드백도 많이 해주셔서 모미아 선생님이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수업사의 나눔에 참여하셔서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좀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명지고등학교 모미아 선생님께서 미술, 융합교육, 그리고 AI 지도완 공모전을 주제로 오늘 수업사례 나눔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큰 박수로 화면에 보이는 제가 선생님들이 많이 화면을 끄고 계셔서 많이 켜주시면 감사한데 또 피곤하고 하셔서 그러신가 봐요. 제가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받은 명지고등학교 미술교사 모미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막상 또 소개를 받고 제목을 띄워놓고 보니 너무 정말 이렇게 제목이 과한 게 아닌가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지만, 제가 이렇게 갖고 있었던 뭐 정보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한번 펼쳐보는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냥 이렇게 저희 학생들이 제작했었던 이미지들인데 너무 예뻐서 한번 제 화면으로 한번 끌고 와본 화면이고요. 네, 학생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만들었었던 화면들에 좀 애정이 많이 가서 한번 띄워놔봤습니다. 오늘 목차는 크게 제가 최근에 진행했었던 작년 한 해 했었던 미술 융합의 사례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지난 겨울방학 때 선생님들 세 분과 함께, 그러니까 저 포함 4명이 그 지도한 공모전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보여드리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진행했었던 그 해당 AI 융합 교육의 사례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그 2학년 아이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슈가, 그러니까 미술과 융합된 지식이, 그러니까 삶 안으로 한번 끌어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점에 좀 착안을 해서 아이들이 우선은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 그 활동이 이어지면서 해결의 대안을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발견을 했었던 활동이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3가지 키워드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사회 문제를 끌어와서, 그러니까 문제를 좀 탐색을 해보는 과정을 갖고 싶었고요. 미술 영역에서는 이제 많은 분야가 있지만 색채라고 하는 분야를 좀 끌어와보고, 방식은 공공 디자인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선은 좀 공유하고 싶은 문제를 한번 패들렛으로 이렇게 이제 몇 개 반에서 한번 지원을 받아봤더니 많죠. 도시 이제 학교 내에서 뭐 이런저런 아이들의 요구사항들 매우 많았는데 이제 그중에 좀 가장 눈에 띄었었던 게 화장실 청소에 관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저희 이제 그 아주머님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상당히 대규모 학교입니다. 그 한 학년당 학급이 15개씩 있으면 이제 정말 큰 학교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큰 학교에 우리 학교 화장실은 누가 청소를 몇 분이 해주시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아이들이 좀 이제 화장실 개선에 대한 어떤 마음들을 이제 여기 담아서 주제 선정을까지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제 선정을 가장 내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좀 뽑아보고 싶었고요. 그냥 아이들이 좀 선정한 주제로 그럼 이걸로 가자 해서 이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조금 더 객관성을 가진 신뢰도를 가진 자료를 한번 찾아보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이제는 이때 이제 공공 데이터를 좀 분석을 같이 하는 활동을 이전에 이제 사전 작업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전에 아이들이 1학년 때 인포그래픽 활동을 했었거든요, 미술 시간에. 그래서 이제 되게 다양한 인포그래픽의 그러니까 그래프를 시각화시키는 과정을 미술 수업으로만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이런 데이터, 통계,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활동을 한 거는 2학년 때 이거 좀 확장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는 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하다못해 공공 데이터를 찾아보고 이미 만들어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눈들이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차별 같은 경우 이제는 사실 아이들이 그 저희 학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연세가 많은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 좀 마음이 많이 쓰였던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에 관한 어떤 인식도 조사를 하게 되고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죄송합니다. 이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한번 시각화된 걸로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었고 또 혹은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정말 진짜 가지고 와서 같이 이런 게 있더라 하면서 수집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이들이 이 화장실, 학교 내 화장실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공감대를 좀 갖게 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우리 한번 해결해보자.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도구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제안을 하고 이제는 이야기를 했던 게 색채에 관한 걸로 우리 색채로 한번 가보자. 색채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색채를 제가 이제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이 색채로 좀 접근을 했었던 이유는 이제 레빈이라는 학자가 이제 색이라는 게 사람의 인간의 감성에 혹은 인간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장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하지만 너무 그렇게 주관적이지만은 않은 그러니까 실은 색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어떤 그 수치들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매우 이성적인 영역을 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색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는 아이들이랑 한번 이제 색채로 사회 문제를 해결한 예를 주변에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이 몇 개 수집해온 자료들 중에 저희가 아주 쉽고 흔하게 보는 옐로우 카펫을 우선은 아주 쉽게 발견을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앞에 옐로우 카펫이요? 네네 이렇게 생긴 모양을 아마 초등학교 앞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옐로우 카펫이 사실은 이게 실행이 된 지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 옐로우 카펫이라고 불러요. 바닥과 이렇게 뒷면까지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이 삼각형 골 안에 초등학생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상당히 눈에 잘 띄는 배색이 사실 옐로우라는 색깔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옐로우 카펫의 뭐 장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장 학교 근처에서 이제는 학생들이 사고 확률이 제일 큰 게 교통사고였었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다가 이제는 운전자의 눈에 가장 잘 띄게 되는 색 실은 이거는 이제
이건 그냥 사람들이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건 아니고요. 이게 그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런 배색의 결과를 추출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딱 외부와 분리된 이 공간 안에 아이들이 들어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선 상당히 안전하죠. 눈에 너무 잘 띄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시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아이들 옐로우 카펫에서 골라왔길래 그러면 옐로우가 아닌 색이면 어떨까? 이게 뭐 진짜 뭐 정말 뭐 블루 카펫이 된다거나 뭐 레드 카펫이 된다거나 그러니까 옐로우가 아닌 이 존 안에 사람이 들어있을 때 우리는 시각적으로 얼마나 그 아이들을 아이들이 눈에 띌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면서 이 색상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색상 하나로 초등학생들의 어떤 교통사고에 이 부분은 아주 그 눈에 띄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제 저도 전에 듣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교들 앞에, 초등학교들 앞에 다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학생들이 또 이제는 선정해온 문제 중에 이런 색깔 유도선, 고속도로에서 네, 이 부분도 이제는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을 한번 더 나가서 그러면 색채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얼마나 이 색채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색채에 대한 다양한 그 정보를 줘야죠. 학습을 해야 돼서 우선은 그 사전 수업으로 그 색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이제는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오른편에 있는 뭐 색의 삼속성부터 시작해서 뭐 분류, 혼합, 대비, 성질 뭐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한번 아이들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봐야 해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색의 대비나 이런 혼합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물감을 직접 활용을 했었거든요. 포스터 물감이나. 근데 이제는 그 부분은 최근에 이제 이 부분 AI가 적용된 색상 팔레트, 그러니까 구글 아트앤컬처 활용하면은 매우 쉽게 누구나 선생님들도 아주 쉽게 이제 아마 이 사이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이트인데 특정한 색을 하나 찍어서 이제 찍으면 이제 그와 관련된 다양한 그 색상의 작품들이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었던 아주 좋았던 건 뭐냐면 배색의 고민을 상당히 덜어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말 최적의 배색의 조합들이 이 안에 명작들이 있다 보니까 이 색과 어울리는 색깔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여기서 많은 힌트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아이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좀 명작을 통해서 활용했고, 물론 이 사이트는 뭐 이 외에도 미술사나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정말 순전히 배색 용도로 한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질문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먼저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황종우 선생님께서 원색이 시인성이 높은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시인성, 그러니까 색채는 그러니까 주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위를 매겨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색깔이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색깔들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그러니까 단일색으로 가장 눈에 잘 띄는 색이 있고 배색, 두 가지 색 이상들이 배색이 되었을 때 눈에 잘 띄는 색깔의 조합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색채 연구하시는 분들이 단일색으로 가장 눈에 잘 띄는 색깔은 사실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그런데 저희가 옐로우 카펫에서 옐로우를 활용한 이유는 뭐냐면 옐로우라는 꽃갈 이 삼각형 배경 안에 어떤 인물을 포함한 어떤 물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배색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조합은 1위가 저희 그 아스팔트 중앙선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블랙에 옐로우. 예, 그러니까 아스팔트 저희 그 도로의 중앙선 색깔이 옐로우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옐로우 안에 그 보통은 검은 머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들어갔을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오히려 주황색보다
옐로우 존 안에 있을 때 가장 눈에 잘 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원색이 시인성이 높으냐라는 것보다는 배색을 했을 때, 지금 옐로우 카펫은 배색에서의 오는 차이를 가지고 가장 눈에 잘 띄는 색깔을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성을 활용한 게 지금 옐로우 카펫의 예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어떠실까 생각이 홍명호 선생님 들고요. 답변이 괜찮으실까요? 예, 아니, 전문가를 만난 것 같아서 궁금해서 올려봤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원색하면 이제 그 빨간색하고 이제 흰색 이렇게 하는데, 그 해병대나 북한 애들이 이 빨간색 적색을 쓸 때 군중 네. 심리에서 흥분 감정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단일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전에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 네.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색채라고 네, 말하는 것.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니, 색이 가진 상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띄워놓은 화면에서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레드라고 하는 색 특유의 뭐 흔히 말하는 어떤 흥분된 감정, 열정, 뭐 이런 감정을 이제는 뜻하는 색이다 보니, 사실은 옐로우라는 색은 그런 의미를 갖지만, 그러니까 지금 옐로우 카펫 같은 경우는 눈에 잘 띄어대는. 그러니까 사실은 레드는 주황색보다는 눈에 띄진 않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인데요. 그리고 가장 사람 눈에 잘 띄는 배색을 찾다 보니 사실은 옐로우 플러스 그 블랙까지 간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조금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보통 이제 발표를 애들을 시키면 이제 그런 원색을 시키지 말라. 왜냐면 사람이 흥분하고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이성적이려면 그 편안한 색, 그래서 이제 녹색이나 뭐 이쪽을 좀 하거든요. 그게 볼 때, 왜냐면 노란색이나 이런 건 가독성은 좋지만 이게 약간 격양되는 거고, 근데 어떤 거를 이제 냉정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갖기에는 조금 차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근데 그거는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린 계열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은 시각이 주는 그 상징성이 워낙 강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단순한 예로 교실을 한번 이렇게, 저는 한번 핑크색으로 칠해진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에서는 정말 학습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걸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색깔이 가진 감정,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게다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 가득 메웠을 경우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많기 때문에, 황정원 선생님 말씀대로 색상이 주는 감정을 잘 활용해서 주변 공간을 꾸미고 활용한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 공간이 주는 그 공간의 어떤 필요성을 색이 많이 대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황정호 선생님 말씀대로 그 색의 상징, 색이 가진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그러니까 색을 통해서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 참 이렇게 다 공통적이다. 그러니까 한결같다고 말하는 그거는 좀 그렇지만 어떤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제가 미술 교사로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우리 한번,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만약에 이 물체를 색칠할 수 있는 색을 고르자고 할 때 의외로 아이들이 그 12색 내에서 거의 그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라고 하는 색깔을 활용한 두 작가의 예인데요. 그 사실 블루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은 그 내부에 수많은 색깔들이 있고, 그 안에서 명도와 채도를 갖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또 사실은 배색에 따라서도 그 해당 색이 달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제가 아이들과 같이 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걸 파란색으로 칠할 거야.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파란색에 명도를 낮춰서 혹은 채도를 높여서 감정을 더 밝게, 혹은 옆에 있는 배색으로 어떤 효과를 내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할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구글의 그 아트앤컬처 팔레트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은 상당히 느낌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이제 그 예라서 한번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네, 보다시피 이제 요 팔레트를 활용하면은 이제 이 레드가 갖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정말 열정적인 격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되게 좋은데 정말 미묘하지만 이게 되게 이제 화사한 빨강색도 있고 상당히 어두운 블랙이 가미된 거기에 따른 느낌들이 달라서 섬세하게 집어내기에 이렇게 특정한 색깔 군으로 모여있는 이런 사이트는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는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어에 대한 합의 또 용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했었고요. 아까 이제 그 황정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가시성. 사실 시인성은 이제 가시성과 같동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가시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도 식별이 상당히 쉬운 성질을 시인성 혹은 가시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명시성은 얘랑은 좀 다른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한 번에 확 끄는 힘, 이게 되게 강한 것. 그래서 이제 그 노랑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노랑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노랑색. 옐로우는 검정과 함께 있을 경우에 명시성,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끄는 힘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노랑만 별개로 있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옐로우 존 안에는, 그러니까 옐로우 카펫 안에는 그 항상 어떤 누군가가 사람이 서 있을 때는 상당히 명시성을 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활용했었던 사례를 한번 그냥 잠깐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 활용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구글 아트앤컬처 활용하면은 색상 배색표도 한번 만들어서 이런 배색표로 아이들이 어떤 뭔가 더 디자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고 배색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이 두 작품은 이제는 정말 대한민국의 모두가 사랑하는 이제는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두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왼편에 있는 까마귀가 나는 밀바 같은 경우는 그 반 고흐가 사망하던 해에 마지막 그렸던 풍경이었었고, 이제 오른쪽은 자화상으로 이제 보이죠.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제 어떤 수행평가를 하다가 한 아이가 이렇게 작업을 만들었어요. 명화의 재구성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걸 보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실 이게 별개의 다른 두 개의 작품을 아이가 이렇게 합한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는, 그러니까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외롭고 고독한 중에 세상을 떠난 그런 이제 슬픈 삶을 살았는데 여기에 빈센트 반 고흐가 등장하고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한 소녀가 이렇게 이 사람을 이제 안아주는 거예요. 위로를 보내고 있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선 이거는 그러니까 뭐 테크닉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감성에서 정말 마음이 이렇게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아이들의 상상력이 세상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됐어서 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작품이고요. 선생님들이 천재적이라고 하시고 와 엄청 기발하고 멋지네요라고도 피드백 바로 올려주셨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의 마음에서 저도 생각을 그렇게 못했었던 부분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소돔이 경매에 내보낼 만하다고 하십니다. 와, 그러게요. 학생들이면 너무 기뻐하겠습니다. 진짜. 이 옆에 보면은 디테일로 권총 한 자루와 이 까마귀를 나는 밀밭에 정말 이 까마귀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작은 장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참 제가 사랑하는 학생의 작품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감성입니다. 이렇게 선생님 뿌듯하시겠어요. 그러게요. 이 학생 맞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작품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제 작년에 학생들이랑,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물과 관련된 최근에 뭐 동물권이라고도 불리면서 이제는 얘기가 나오는 어떤 동물 학대와 관련된 어떤 슬픈 소식이 담겨 있는 그런 이제 통계 자료를 보고 이제 이 학생이 되게 동물 사랑하는 학생이었었는데
근데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이게 앞에 보이는 사람이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강아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네, 이 보고 있는 화면 자체에 이 왼편은 사람이 보고 있는 세상 꽃, 그리고 오른편은 강아지의 눈으로 본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는 그러니까 사물을 어떻게 인식할까, 색을 어떻게 인식할까, 여기에 이제는 주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람의 시각만 생각했지 이런 동물의 시각을 생각을 못했었는데 한번 조사를 해보니 이게 강아지 개의 경우는 원추세포가 그러니까 사람의 20%로 사실 저는 원추세포가 잘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자기의 어떤 그 자료를 조사해서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파랑, 노랑, 회색 빛으로 세상을 이제 그러니까 레드를 보지 못하는 그리고 색이 제한된 색채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이색시, 중색시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강아지의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본 작품을 그려서 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정말 동물 학대나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던 작품이라 어떤 세계관에서 되게 인상적인 작품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과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이 얘기했던 사례를 한번 색과 공공 디자인으로 한번 내 의견을 쉬운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이제는 뭐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모든 학생들과 한번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캠퍼스라고 하는 이제는 이제 정말 학생들 사이에서 보편화된 앱을 활용해서 뭐 이제 진짜 화장실에 대한 뭐 이런 다양한 포스터를 만들어보고 같이 공유해보고 붙여놓고 하면서 화장실 문화에 대한 좀 개선했었던 사례를 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이들이랑 그러니까 AI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계기는 뭐냐면 이전에 썼던 몇 개의 짧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융합된 수업의 사례를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들 호기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왼편에 이제 다빈치의 작품인 이제 비트루비우스 인간,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비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그러니까 이 원과 저 사각형 안에 사람이 손을 뻗으면 닿는다.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하얼핀이라고 하는 얘를 활용해서 만들어 봤어요. 진짜 친구 한 명을 눕혀놓고 얘를 눕혀놓고 이렇게 윤곽을 딴 다음에 이 친구 몸속에는 어떤 골격이 있을까 이것도 한번 책을 찾아보면서 하고서는 진짜 세워놓고 한번 아이들이 발표도 해보고 그 안에서 막 인증샷도 찍어보고 했었던 이제 그런 작품이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많은 융합의 사례들이 아이들은 그 미술의 영역이 계속 다른 부분에 겹치는 걸 자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메이커 스페이스에 같이 갔을 때 아이들이랑 레이저 커팅기로 이제는 아주 쉽게 예전에 손으로 했었던 작업을 레이저 커팅기로 매우 쉽게 해낼 수가 있고 뒤에 이제는 그 LED 전구를 달아서 아이들이 어떤 음악회 때 이런 그 입간판을 만들어요. 학교에. 그리고서는 그때 이 친구들이 했었던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한 단계만 더 발전해서 그 인터랙티브 아트 같은 그러니까 사람이 가까이 가면 불빛이 막 정말 신나게 나고 멀어지면은 불빛이 꺼지는 이런 작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은 이제 전력 공급도 그렇고 되게 안타까운 거야. 와 이거 진짜 이런 거를 아이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요구를 좀 같이 생각하다 보니 사실은 이제 AI와 미술이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여기는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저희 학교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게 다 지금 미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다양한 사례들인데 너무 신나하는데요. 네. 너무 신나하는 모습이. 네, 정말 이제 맞아요. 심지어 그러니까 남학생들도 정말 이렇게 미술보다는 체육이 더 좋은 남학생들도 이렇게 뭔가를 만지고 뚝딱뚝딱 거리는 거 있으면은 쉬는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쉬는 시간까지 작업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AI와
미술, 그러니까 이런 게 융합이 되었다면 어떨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해서 이제는 이번 겨울에 이제 이런 공모전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참고로 밑에 이렇게 쭉 써져 있는 거는, 그러니까 아직 이 지도한 공모전에서 이제 그 시상식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 제가 이 자료들이 아직은 그 저작권이 이 AI 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배포는 8월쯤에 이제 여기 지원센터에서 아마 저희의 모든 수업자를 다 공개하실 거예요. 저희도 정말 그럴 마음으로 정말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서 만든 거라서 진짜 원 없이 공개를 해주실 것 같아서 아직은 제가 정말 소극적으로 이 밑에 있는 문장을 달아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게 좀 구차하게 좀 달고서는 좀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우선 축하드려요. 아닙니다. 저 혼자 한 거는 아니고요. 밑에 써 있지만 저희는 이제 4명의 선생님들과 같이 저 포함 이제 4명의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작업이고, 걸려있던 옵션은 이제 3차시를 만들어라라는 거였었거든요. 저희는 이 3개 분야 중에 제일 위에 있는 AI 소양 교육 분야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시에 해당하는 수업 지도안 내용을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 활동지랑 지도안을 같이 한번 비교해서 잠깐 이제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는 사전 학습을 먼저 시키자. 사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3차시가 너무 적은 거예요. 3차시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을 사전학습으로 프리 러닝처럼 이렇게 한번 시켜준 다음에 1차시에서는 정말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좀 교육을 시켜보자. 기술적인 교육을 시키고, 두 번째 2차시에서는 그 다음 좀 학교 문제로 들어와서 네, 특정한 그 인물의 문제에, 사회적 문제에 공감을 하면서 한번 윤리적인 요소를 반영해서 그 유색 플라스틱 자동 분류기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고 그 프로그래밍을 한번 간단하게 코딩을 해보고, 세 번째에서는 실전으로 들어가서 우리 마을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을 한번 구상해보자라는 이 3개의 단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학생활동지랑 그 지도안을 이렇게 제가 교차하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나눠줬던 아이들 학생 그 활동지의 내용이었었는데요. 우선 사전 활동지가 있었고, 그 본시 활동지가 1, 2, 3차시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차시는 저희 초등 선생님들이 윤리 쪽을 담당해 주셨고, 2차시에는 물 선생님께서 어떤 피지컬적인 부분을 맡아서 해주셨고, 3차시는 이제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한번 적용을 해보는 수업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우선은 학습 목표는 이렇게 좀 정했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좀 소개를 해보자라고 해서 우선은 그 사전 수업의 학습 목표가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조금 특이했던 게 코코캠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활용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카메라의 기능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오디오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감지 센서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키트 같은 건데요. 이게 학생들한테 매우 쉽게 좀 접근이 가능해서 그걸 활용을 했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캠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활동지는 뭐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주고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QR을 계속 넣어놨는데요. 이 QR은 학생들이 보고 그 해당 내용에 대한 학습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 QR을 되게 많이 활용을 했던 게 지도안도 냈지만 교사용 지도안도 저희가 같이 마련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거든요. 교사용 지도안에도 저희가 그 수업 중간중간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영상 제작을 다 해서 넣어놨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과 정말 이 수업 지도안을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 가장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QR 영상을 만들어서 QR을 되게 많이 넣어놨었고요. 아이들은 사전 그 학습에서 뭐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어떤 키워드나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말 간단히 한번 적어볼 수 있게 사전 학습을 했었고요.
그래서 왜 착한 인공지능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윤리가 정말 많이 대두되면서 이제 착하지 않은 인공지능도 아주 많이 보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그 수위를 좀 같이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 뭐 이루다처럼 뭐 이런 예도 한번 보여주고 하면서 아이들의 지평을 좀 넓히고자 했었던 활동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게 뭔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만들었는데 어쩌면은 내가 만든 이 인공지능 작품이 인공지능 윤리를 해치는 작품이 된다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그에 걸맞는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렇게 사전학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학습 지도안은 보시다시피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티처스 팁이라고 해서 이게 네모난 사각 박스에 이제 파란 박스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좀 이렇게 더 얘기를 하면 좋을 법한 사례를 한번 더 넣어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좀 활용하시기 쉽게 만들어봤고요. 이제 1차시로 들어와서 1차에서 실제로 이런 비전 인식 센서, 그러니까 저희가 활용하는 이런 피지컬 도구에 대한 활용을 한번 아이들과 같이 익혀보고자 가이드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 코코캠이라고 하는 이 되게 쉬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차시에서 그렇다면 이제 비전 인식 기술이 활용된 사례를 한번 보면서 이제 어떤 사례인지 한번 활용 사례를 찾아보기도 하고 활동지에서 한번 어떤 특정한 예를 한번 줘봤어요. 어떤 사례. 그래서 이제 승강기를 막 무분별하게 활용을 하는데 이제 이럴 때 오는 어떤 약간 딜레마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도 한번 제공을 해서 아이들이 고민을 좀 하게 해보고 그리고 저희가 찾다 보니 사실은 이제 이 수업 지도안 공모전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이제 많이 뒤지다 보니까 인공지능 제작 윤리에 관한 상당히 많은 가이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저희는 이제 그 가트너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정보기술연구 및 자문회사라고 하는 이제 가트너라고 하는 곳에서 제안한 5가지 제작 윤리에 관한 얘기인데 여기에 한번 적용해서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취지로 한번 아이들 설명을 좀 하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도안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상세하게 옆에 막 가이드도 막 넣고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제는 그 답도 한번 지도안에는 다 달아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제는 어떤 답을 제공하실 수 있게. 그리고 이 오른편에 보시면 관련 자료들도 저희가 이제 다 깨알같이 넣어서 혹시나 선생님께서 더 추가로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얘를 활용하실 수 있게 그런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 제작 윤리의 5가지 원칙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신문 기사도 이제는 저희가 주요한 신문 기사도 이제는 QR로 제공을 다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차시로 넘어가면은 그럼 이제 비전 인식 센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진짜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해서 특정한 사례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한 학생 김주번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정말 이제 어떤 그 분리수거 배출을 할 때 플라스틱 유며 이제 이런 유색 페트병의 분류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가상의 문제를 하나 던지고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뭘까? 그리고 이 학생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그 아이디어를 해결할 경우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한 다음에 이 가상의 김주번 학생을 위한 유색 플라스틱 자동 분류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뭐 기능이며 이런 것들을 여기 이제 이 표에다 한번 다 적어서 써본 다음에 이제 직접 피지컬에 들어갑니다. 보시는 이 왼편에 있는 이 키트는 저희가 그냥 만들었어요. 저희 그 물리 선생님께서 그 레이저 커팅기랑 이렇게 다 해서 직접 이제 제작을 하시고 저희가 여기에 이 도면도 저희 그대로 다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누구나 쉽게 정말 레이저 커팅기 걸기만 하면 다 뽑으실 수 있게 다 제공을 해드려서 굳이 구입 안 하셔도 되시게 만들었고요. 아이들은 실제로 이제는 이런 회로도랑 아두이노 제품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유색 제품을 한번 분류를 하는 거예요. 파란색은 이쪽, 빨간색은 이쪽, 투명 페트병은 어느 쪽으로 반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보시면 이제 저희는 엠블럭을 활용해서 이제는 코딩도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 코딩을 가지고 만져볼 수 있게 그래서 블럭 코딩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시간이 워낙 그 3차시라는 시간 때문에 이제 뭐 아두이노는 생각을 할 수 없어서 이제 블럭 코딩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한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든 유색 플라스틱 자동 분류기는 인공지능 제작 윤리에 적합한가? 한번 점검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지도안으로 만들었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혹시나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어쩌면은 아직은 뭐 이런 피지컬 컴퓨팅이 좀 낯설거나 어려운 분들도 이제는 이제 아직 공부하시는 단계라서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상당히 상세하게 그래서 이 오른편에 보이는 그 외관 모델링 파일도 그대로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저희가 다 제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대로 넣어서 바로 쓰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제공을 하고 네, 하실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는 요 코딩 같은 경우도 이제는 진짜 저희 이 코딩 내용도 그대로 다 제공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한번 좀 다른 좀 이렇게 숫자도 좀 바꿔보고 하시면서 분류할 수 있게 한번 이런 피지컬 작업을 2차 시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는 3차 시 넘어가는데 제목은 이제 우리 마을에도 착한 인공지능이 필요해라고 해서 여기 밑에 보면 16명의 인물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 인물들이 보면 이제 이게 다 이제 제가 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렸는데 제가 이거를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내가 그릴 게 아니라 만약에 수업 차시가 더 많았다면 3차시를 더 확장할 수 있다면 학생들에게 뭐 제페토 같은 거 활용하면 아이들이 최근에는 정말 다 개인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 자체를 아이들이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우선 정말 3차시 내에 빨리 수업을 해야 되니까 우선 만들어서 여기 있는 인물들을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만 누구나 가질 수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는 인물들을 한번 선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치 게임처럼 3차시에서는 한 명을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뭐 나는 유모차와 엄마 저 인물을 선택하겠어 라고 해서 이제 인물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이제 이런 페르소나 파일이라고 해서 그 인물에 대한 인물을 분석하는 거죠. 이 사람은 가상의 인물 분석이 돼서 이름은 뭐가 되고 나이는 어떻고 직업은 뭐며 성격이나 이 사람이 가진 어떤 신체적인 어려움 혹은 좀 그 마을을 다니는데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 이 사람의 하루 일과를 한번 적어보게 하는 거죠. 사실 상상이죠. 정말 그 사람의 어떤 프로필을 한번 만들어보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한 선정한 인물이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동네냐면 이런 게임판 같은 그래서 일부 저희가 보드게임도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이것도 제가 제작을 한번 해본 건데 정말 보면은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학교, 아파트 단지, 놀이터도 있고요. 뭐 대중교통 위험한 도로도 있는데 게임처럼 아이들이 두 개의 뭐 2명 혹은 여러 명의 인물을 가지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어떨 때는 막 위험한 도로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어두운 골목길도 막 들어가요. 어떤 때는 막 어린이 보호구역도 막 가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해당 인물이 가진 불편함, 어려움을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게임 형식으로. 그래서 게임의 룰도 있어요. 룰도 보면 이제 막 주사위를 던져서 막 칸을 이동한다거나 뭐 이런 룰도 갖고 있고 해서 사실은 이 활동을 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그 선정한 인물이 그러니까 한번 정말 가장 불편한 곳이 어딘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어쩌면은 진짜 휠체어를 끌고 한번 진짜 내가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면은 진짜 눈에 잘 보이는데 그럴 수 없다면 한번 게임 형식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아이들이 불편한 상황을 한번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AI가 적용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고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한번 아이디어 스케치까지 해보는 그리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인공지능 윤리에 위배되지는 않을까? 혹은 누군가의 어떤 뭐 인권이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하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계했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저는 이제 인물 설정의 구체화 방법도 한번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상세히 아실 수 있게, 그리고 뭐 정말 이렇게 게임의 예며 이 보드게임 활용의 방법들도 QR로 다 넣어보고, 아이들이 예시작으로 볼 수 있는 그 아이디어 스케치란에 들어가 있는 예시작도 다 넣어드리고 하면서, 제일 마지막 부록에는 여기 이렇게 잘라서 정말 말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말도 넣어보고, 이런 그 보드게임용 공감 지도라고 해서 한번 이런 것도 요 위에서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문제 상황을 발견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가 했었던 활동은 여기까지로, 네, 이게 더 자세한 거는 진짜 8월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지원센터에서 이제 좀 뭐 저희 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자료를 다 이렇게 공개하시고 다 이제 제공을 해주실 거라서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참 좋은 자료가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그러면 Q&A 시간. 이나 또 선생님 수업서에 나눔이 어떠셨는지 피드백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보드판이랑 보드 말까지 그리고 그렇게 캐릭터까지 다 만드시는 게 참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곳을 좀 알려주시면은 네. 네, 아이들과 함께 이런 활동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정말, 정말 빨리 드리고 싶어서 사실 센터에 문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직 그러니까 이제 저희 공모전에 지원을 한다는 게 저작권을 다 드리는 거더라고요.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생님들께 제공을 하고자 하시는데 이제 아직 그 시상식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 이게 제가 이러면 어떨까요? 그 해당 사이트에 뭐 저뿐 아니라 다른 팀의 자료들도 다 올라왔을 때 제가 저희 그 회장님, 손희 선생님께 해당 사이트 주소를 넘겨드려서 선생님들께서 공유하시면 좋은 자료들 많이 다운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내드리면은 더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아직 못하시고 정말 아직 죄송해요. 결과가 안 나온 거죠? 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는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직 탑재가 안 시상 된 거죠? 탑재. 시상이랑 탑재. 네, 맞습니다. 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연구회 선생님들에게도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 정말 학생들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수업 설계가 훌륭하네요라고 또 서정현 교감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피드백을 올려줬습니다. 그 아까 올라온 질문이긴 한데요. 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긴 한데 우리 김연경 선생님께서 샤갈전에 갔을 때 그 그림을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창조한 그림도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일단 이렇게 던지셨는데 우리 모변 쌤의 개인적인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아, 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신문에도 많이 나왔던, 예를 들어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는 정말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서는 이게 예술이다 아니다를 놓고 이제 많은 찬반 논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각자 다른 이유로 그 예술품으로 보건 아니건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그 현대에 와서, 그러니까 예술작품 감상의 몫은 관람객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는 작품에 정답이 있었어요. 좋은 작품과 나쁜 작품이라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누구나 그 해당 작품이 내 마음을 울리고 나한테 좋다면 저는 그 작품은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인데
그러니까 누가 그린지도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어떤 작품이 나한테 정말 깊이 와닿아서 내 마음을 울리고 혹은 나에게 정말 이렇게 나에게 어떤 참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저는 그 작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 최근에 그러니까 대형 전시가 이제는 뭐 계속 많았죠. 근데 많이들 대형 전시를 갔다 온 학생이나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러니까 외국에서 정말 들어오는 비싼 전시들 근데 아이 정말 유명한 피카소라고 하는데 정말 유명한 마티스라고 하는데 나는 감동이 없어. 나는 예술 작품을 볼 줄 모르나 봐. 난 미술 역시 몰라 하면서 너무 자책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 그거는 그 관람객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어쩌면 피카소의 수많은 작품 중에 별로 안 좋은 작품이 들어왔을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마티스의 작품들 중에 그렇게 그냥 사람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그냥 마티스가 다 좋은 작품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피카소가 모두 다 정말 걸작인 건 아니거든요. 그 어떤 작품이건 작품이 유명하고 유명하지 않고 떠나서 누군가의 마음을 울린다 하면은 전 사실은 그러니까 작가를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기준은 관람객의 마음에 있다면 어떨까? 그러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작품을 감상하고 나는 이게 좋아 혹은 싫어라고 말할 때도 자신감 있지 않을까? 작가의 명성 앞에서 작아지시지 말고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이라고 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영 선생님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현경 선생님이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융합 교과별 특색이 잘 들어가 있으면서 통합된 내용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수업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많이 배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모티콘 그리셔도 정말 훌륭하실 것 같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어떠세요? 아이들이 더 잘 그립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이모티콘 공모전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린 걸 보면서 정말 잘 그리는구나. 네. 그리고 서전영 교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결국 작품을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라고 이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올려주신 것 같고요. 선생님 전공은 디자인이신 건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네, 저는 전공을 디자인을 하고 복수 전공으로 건축공학을 했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디자인 중에서도 유니버셜 디자인을 하셨어요? 저 때는 전 시각 디자인을 해서 사실 이제 광고를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아, 실력 잡시. 진짜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선생님 지금 대상이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1학년, 사실 2학년? 네, 1, 2학년 대상으로 하고 1학년? 있습니다. 단위수가 네. 어떻게 된 거죠? 저희는 사실 이번 활동은 동아리 활동에서 활용을 아, 했었습니다. 네. 예. 네. 쉽지가 않았을 텐데, 왜냐면 그 느낌상 그 예체능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가 좀 이렇게 대학 입시 위주로 해서 소외되고 애들이 이렇게 따라오지 못해서 그걸 이렇게 지금 많은 것이 녹아있는 수업인 것 같아요. 수업 설계가 뭐 탄소 중립에 유엔이 지정한 지속 발전 가능한 10가지의 태양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것도 있고 착한 것도 다 여러 분야가 다 녹아져 있는 거를 그렇게 하는데, 먼저 이렇게 그 아이디어 4차시 준비하실 때 그 선생님들끼리 기획할 때 한 어느 정도 하셨댔어요? 어느 한 분이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저희 그쵸. 4명이 정말 기획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과 토론을 하고 논문도 다 서치해서 같이 조사하고 하면서 무엇보다 저희 물리 선생님이 메이커 교육부터 이제 많이 활동을 하셔서 좀 이렇게 시야가 넓으셔서 많이 좀 저희가 정말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뜻깊게 봤고요. 자원순환에서 이제 페트병 분리할 때 색깔 있는 거를 우리가 분리 배출해야지 되잖아요. 네. 뚜껑을. 예. 그런 데까지 아주 섬세하게 다루시는 거는 정말 존경합니다. 아주 대단히 밝고 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손노아 선생님께서 레이저 커팅기는 어떻게 활용하시게 되신 건지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레이저 커팅기. 레이저 커팅기가 그 미술 작업하다 보면 정말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열선 커팅기부터 활용을 하고 저희 톱도 사서 활용을 하고 근데 사실 그래도 뜻대로 잘 안 되다가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레이저 커팅기를 접하고 이건 완전히 신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정말 이렇게 열을 안다라는 말이 이렇게 레이저 커팅기 원리를 한번 알려줬더니 이제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작업하는 폭이 엄청나게 확대가 되면서 사실 이제 간절히 학교에 메이커 스페이스가 혹은 이제 그 메이커 스페이스 가까운 곳에라도 좀 있었으면 하는 좀 그런 기대를 갖게 됐고요. 미술에서 레이저 커팅기는 정말 레이저 커팅기뿐 아니라 하다못해 열선 커팅기 정도라도 정말 소중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 지금 오늘 한 수업에서도요. 예. 그 손노아 선생님, 서울시내 네. 미안합니다, 여사님. 아니, 그 메이커 스페이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용산, 세운상가 뭐 저 구로에도 있는데 그 지금 하신 데는 어디였어요? 저희는 그 송파 풍납동에 있는 예? 그 풍납동 그 공원 내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갔었고요. 예. 최근에 이제 남산의 교육정보센터에도 아, 있어서 이렇게 예약을 예. 걸면은 갈 수 있고 해서 좀 그렇게 활용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노아 선생님께서 날카로운 시각이신 듯합니다라고 피드백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서 선생님께서 선생님 강의에서 많은 수업 디자인 힌트를 얻었습니다. 미술은 모든 교과와 융합 가능해서 맞아요. 예술 중심 융합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술 수업인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이 미술 융합, 더 나아가 예술 융합 수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강민서 선생님이 그쪽으로 굉장히 관심도 있으시고 연구도 하신 선생님인데 의견 주셨습니다. 모미아 선생님 의견 네. 네, 정말 이런 네, 응원과 관심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스팀 수업을 이제는 몇 년 전부터 이제 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미술이라고 하는 분야가 스팀 중에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진정한 융합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미술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의 제일 끝에 정말 짠하고 꾸며주는 활동에 그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도 정말 많이 했었고, 실제 그래서 이제는 그 미술계에서는 이 미술이 타교과의 시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근데 저 스스로 상당히 이제는 생각도 많이 해보고 반성도 많이 하고 이럴 바에 스팀이 아닌 스텀으로 가서 아트를 빼야 되는 건 아닌가 이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참 많이 응원을 얻고 힘을 얻게 되었던 계기는 그 강민서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저랑 같이 이번에 그 공모전 팀 작업을 했던 물리 선생님이셨는데 그 정말 미술이 중심이 돼서 융합이 되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셨고 제가 사실 인터랙티브 아트를 이제 계속 그 틈틈이 이제 정말 계속 그 작업을 좀 꿈꾸고 진행을 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 선생님의 응원처럼 생각해 주시고 그 예술의 어떤 중요성을 생각해 주시는 이런 마음가짐이 너무 큰 응원이 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미수 선생님께서 예술이 중심이 되는 융합수업 함께하고 싶어요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안유현 선생님께서 풍납도 말씀하신 메이커 스페이스 링크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유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제가 질문을 말이 많아서 죄송한데 선생님이 너무 대단하셔서 우리 회장님이 하는 역할인데 오늘 색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색채, 질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구도
가능한지.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우리 황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황정 쌤은 조예 깊으신 게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미술에서 또 구도 쪽으로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그럼 모면 쌤이 약속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정말 시도해 보겠습니다. 구도를 적용한 AI. 네. 아, 왜냐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내공이 있으신 분 같아 정말로. 아유, 예. 부족합니다. 손노아 선생님께 스팀에서 이미지 기반 AI와 실제 사례 제작에 미술은 찰떡궁합인 듯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기계 선생님과 함께 스팀 수업 준비하고 싶어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 연구에 다양한 교과군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모면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팀을 해서 예술 중심으로 해서 융합해보면 참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오늘 들었고요. 그다음에 박혜민 선생님께서 인공지능을 스마트 도시 만들기 수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수업 지도안의 내용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물을 분석하고 어려움을 생각해 보게 하면 아이들의 생각을 자극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정말 말씀하신 수업 어떻게 진행하실까. 네. 재밌겠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많은 영감을 주셔서 또 풍성하게 선생님들이 수업도 준비하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말이 나온 김에 여기 오신 선생님들 또 그렇게 수업하시면서 이렇게 수업사회 나눔에도 많이 신청을 해서 앞으로도 또 많이 수업사회 더 풍성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더 질문이나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네. 오늘은 잔잔하게 되게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잘 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마지막으로 모면 선생님 그 소감 말씀하시기 전에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공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문경찬 선생님과 김희선 선생님 두 분께서 인공지능 캠프 정부 영재 교육 운영 사례를 준비해 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도 두 분이 같이 요즘에 핫한 NFT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수업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도 또 많이 참여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의견을 많이 주니까 좀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좀 많이 오시고 모면 선생님도 좀 자주 오셔서 미술교과에서의 색다른 시각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모면 선생님 오늘 수업사에 나눔하신 마지막 소감이나 아니면 못다한 이야기 아니면 오늘 참여해준 선생님들께 하고 싶으신 이야기 모두 괜찮습니다. 예,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엇보다 정말 이 시간에 이렇게 줌 수업을 지켜주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마음 깊이 이런 열정에 정말 제가 큰 응원이 되고요.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아마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냥 미술 교사로서 드는 생각은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어떤 모두가 쏠리는 어떤 기준과 유행, 예를 들어서 돈이 중요하고 주식이 오르는 게 중요하고 부동산이 중요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찌면은 좀 약간 바보 같지만 항상 어떤 정말 순수한 혹은 어떤 따뜻한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냥 좀 되게 미련할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자세로 그냥 좀 더 속세해서 이게 좀 아이들의 가장 기본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교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이제 AI라고 하는 혹은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이들 마음속에 세상에 어른들이 말하는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진짜 변치 않은 중요성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교과가 되기 또 그런 작업을 함께
미래교육에서 함께 펼쳤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신 부분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하는 미술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울림이 있는 말씀이셔요. 예술, 특히 미술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지요 하면서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미래교육에서의 어떤 큰 울림을 주신 오늘 깊이 있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주 좀 오셔서 좋은 말씀 좀 저희에게 인공지능 시대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 예술 쪽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저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바쁘시고 또 몸도 이렇게 지금 컨디션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강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따뜻함을 위한 학교 수업이 되길 희망. 맞아요. 진짜 그러네요.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더 중요해질 거는 현경 선생님 말씀처럼 따뜻한 학교인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강의,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길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서로 이렇게 뭉쳐서 융합 수업을 만들어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우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아이들은 참 행복한 친구들이네요. 라고. 진짜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셔서 우리도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모변 선생님처럼 이 줌 수업을 지켜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또 이렇게 또 좋은 수업도 저도 이렇게 듣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좋은 강의 서로 잘 배움의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